안녕하세요. 감리교 건강한 목회 연구소에서 간사로 그리고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유성종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에버노트를 목회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회의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 목회자인 나 개인이 어떻게 에버노트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나 자신 스스로를 가꾸어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중심에서 제 경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에버노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나 자신 그리고 삶, 목회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종로 일가에 서면 도시가 깨어나는 것을 새벽 시간마다 경험을 합니다. 깨어나는 도시를 꿈꿔 보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강변을 조깅을 합니다. 조깅을 마치고 나면 시원하게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고소한 빵 굽는 향기와 커피 향이 그득한 데 앉아서 이른바 브렉퍼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패드를 들고 햇살이 비치고 있는 빌딩 숲 사이로 출근을 합니다. 이때 패션은 브라운 계열의 가죽 가방을 들고 그 가방 안에는 많은 서류보다도 얄팍한 맥북 에어와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얄팍한 컴퓨터 한 대,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신문지 그 정도 들어있는 그런 멋진, 그리고 빌딩 사이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그리고 사무실에 도착을 하면 빌딩 아래에 멋진 도시의 풍경이 보이는 그런, 그리고 책상이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져 있는 사무실,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팀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꿈꾸고 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에 아내가 저를 위해서, 제가 브라운색을 좋아하고 또 프랭클린 플래너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에게 선물해준 다이어리입니다. 아직도 국내에는 있지 않은, 홍콩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에다가 아직도 프랭클린 플래너를 집어넣어서 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뽀대나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커피가 가득 담겨 있는 텀블러를 놓고, 그리고 아이패드를 놓고 글을 쓰기도 하고 또 글을 보기도 하고 또 지나간 사진들을 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깨어나는 도시에 사는 삶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쁘게 사는 것이 멋있어 보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바쁜 것을 어떻게 하면 보다 멋있게 보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를 관심 가져서 시간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라는 책도 탐독을 했고 워크숍도 참석을 했고, 그래서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실패였습니다. 플래너를 꾸준하게 사용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기록하는 것 자체가 저에겐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년 새로 시작한다면서 속지를 구입하지만 3개월 이상을 버티지 못했고요, 또 속지 사느라고 지출만 늘어났습니다. 결국 다시 수첩을 쓰게 되고요, 포스트잇 같은 메모지만 덕지덕지 그렇게 붙여놓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관리하고 목회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많이 써보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하나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을 취하는 게으름이 제게 있었습니다. 결국 나 자신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영성의 문제였고, 시간 관리나 자기 관리는 곧 영성 관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쏟아지는 수없이 많은 일들과 정보들을, 수없이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메모지들을 여러분 어떻게 분류하고 보관하고 계십니까? 할 일들 어떻게 분류하고 보관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핵심은 무엇이냐? 쏟아지는 정보를 어떤 정보와 어떤 정보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겁니다. 어떤 정보일까요? 실행 정보와 참조 정보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아주 편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행 정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들입니다. 이른바 약속이나 작업, 분명하게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 그리고 참조 정보라는 것은 문서, 노트, 그리고 회의록, 연락처 같은 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또 언젠가는 사용되어질 정보들. 저는 이렇게 아이콘으로 표시를 하고 두 개를 가지고 항상 두 개의 모든 정보들을 두 개로 구분한 다음에 그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실행 정보는 아이패드나 저는 맥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숫자 모양이 바로 캘린더입니다. 거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참조 정보들은 몽땅 다 에버노트의 아이콘인데 에버노트에다 몽땅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캘린더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해서 사용합니다. 구글 캘린더와 네이버 캘린더, 그리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PC까지 몽땅 다 어느 것 하나에만 입력을 하면 캘린더가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입력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의 일정을 내가 확인할 수도 있고 나의 일정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 그에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방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참조 정보 99% 이상을 저는 다 에버노트에 몽땅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행 정보와 참조 정보로 구분하는 것은 제가 발견한 방법이 아니라 저도 배운 것입니다. 프랭클린 플래너를 사용하다가 이게 나에겐 실패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 고민하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Getting Things Done이라고 하는 데이빗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1년도에 펴낸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제로 쓰여 있는 것이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생산성의 예술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져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내가 효과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책이 실패해가지고 판매되지 않다가 10년 후에 다시 나왔습니다. 2011년도에 새로 나온 책입니다. 똑같은 책입니다. 이 데이빗 알렌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는 수집함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정신이 명료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만한 시스템 속에 붙잡아 두고 정기적으로 그것을 살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단계에서 모든 것을 다 한 곳에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모읍니다. 어디에? 에버노트에 모읍니다. 저의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다 모으는 작업을 할 때, 모을 때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다 일정의 캘린더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몽땅 다 에버노트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분류되지 않은 것들도 다 집어넣었다가 하루나 일주일 단위로 다시금 그 정보들을 보고 다시 분류해냅니다. 마지막에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정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다 일정에 집어넣고 에버노트는 저절로 데이터베이스화돼서 구축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에버노트를 만났습니다. 에버노트의 아이콘은 로고는 바로 코끼리입니다. 영어 격언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코끼리가 육상 동물들 가운데 뇌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정보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이 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코끼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 에버노트사에서는 코끼리를 로고로 놓고 모든 것들을 다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놓았습니다. 모든 문서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진들, 음성, 메모도 녹음까지 다 됩니다.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다 실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체제에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버노트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은 홈페이지에 50초 영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넘겨줘도 되죠? 네,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버노트의 전체 화면입니다. 보시다시피 노트로 연필로 필기한 거, 이거 아이패드 유패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유패드에다가 기록해 놓고 그것을 곧바로 에버노트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분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분류도 다 되어지게 됩니다. 나와라. 이것은 아이패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버노트의 화면입니다. 분류된 목록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PC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PC 화면을 캡처했는데요, 분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트로 만들고 노트를 묶은 것이 노트북이고 노트북을 다시 묶은 것이 스택입니다. 위로부터 말하자면 스택이 있고 그리고 노트북이 있고 파일이 있습니다. 노트는 파일이고 노트북은 폴더입니다. 폴더와 폴더들이 더 크게 묶어 놓은 것, 그게 바로 스택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모으라고요.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정보가 있으면 모으십시오.
저는 주로 인터넷 웹서핑을 할 때 에버노트를 쓰기 위해서 저는 크롬을 사용합니다. 크롬사, 구글에서 만든 것인데 아주 편리하게 모든 정보들의 덕지덕지한 군더더기 광고나 모든 거 다 빼버리고 핵심 내용만 이렇게 산뜻하게 버튼 하나로 정리해주고, 이것을 에버노트 아이콘만 누르면 곧바로 에버노트 화면으로 깔끔하게 자동으로 분류해서 집어넣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화면을 잘 볼 수가 없어서 이메일을 받아봤는데, 이메일 중에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너무나 소중한 정보다 그러면 곧바로 에버노트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계정 정보를 보시면 거기에 자기의 전용 노트 작성용 이메일 주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저장해 뒀다가 이메일을 받으면 또 에버노트에 전송을 하면 바로바로 에버노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바로 이렇게 에버노트 아이패드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거 하나로만 사용을 합니다. 찬양 집회를 합니다. 기타를 짊어지고 악보를 쭉 깔아놓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악보를 에버노트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패드로 손만 까딱하면 악보가 하나씩 넘어갔기 때문에 집회 인도할 때도 아주 편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책을 사거나 혹은 책을 구입해야 될 도서가 있으면 서점에 가서 책을 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제가 아이폰으로 카메라로 찍으면 자동으로 에버노트에 저절로 들어갑니다. 저절로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그 책에 대한 리뷰를 그대로 다시 구매 예정 도서 그 노트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나중에 어디서든지 그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책을 구매하게 되면 또 읽고 감상문도 간략하게 요약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죠. 이것은 책을 읽다가 제가 게으름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게으른데 책을 언제 또 마음에 드는 걸 타이핑하고 앉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책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아이폰으로 찍습니다. 아이패드로 찍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에버노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분류할 때 다시 제가 보고 그것을 다시 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또 명함을 받았는데요, 명함을 받으면 헬로우라고 하는 에버노트에서 제공하는 에버노트 헬로우라는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명함을 찍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제 연락처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자동으로 에버노트에도 자동으로 노트북에 지정된 노트북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모임도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자동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인맥 관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설교를 관리할 때도 설교를 해놓고 나면 그걸 그대로 출력해서 설교를 하시면 되고요, 아이패드 들고 그냥 가서 에버노트 실행시켜 놓고 원고를 보시고 설교를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아이패드에서 포스트 에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로 글을 쓰게 되면 자동으로 에버노트에 들어갑니다. 에버노트에 글을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에버노트를 실행하고 하는 그 로딩 속도가 좀 있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러나 이 포스트 에버는 굉장히 빠르게 글을 쓰면 자동으로 에버노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엇보다 편리한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그 협업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펜 얼티메이트라고 하는 것은 유패드하고 똑같이 필기를 하면 자동으로 에버노트로 들어갑니다. 내가 집어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몰스킨에서 나온 에버노트라는 그 노트인데요, 여기다가 필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뒤에서 제공하는 스티커가 있는데 그 스티커를 붙여서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태그가 매겨져 있는 그 분류하는 항목이 매겨져 있는 스티커이기 때문에 내가 분류하지 않아도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태그를 이용하십시오. 이게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스택,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노트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먼저 큰 그림부터 그립니다. 그렇죠?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말하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사명선언문을 만든 다음에 실행 지침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GTD를 만나고 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정보를 다 한 곳에 모을 때 무조건 태그를 매겨 놓습니다. 이해하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집어넣습니다. 이순신에 관한 내용이면 이순신, 신약 성서 신학이면 신약 이렇게 집어넣고 나중에 그 태그만 검색하면 리스트가 쫙 뜨게 되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노트북에 끌어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태그만 잘하면 노트북을 하는 아이디어가 생겨나게 되고, 노트북이 쌓이게 되면 스택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게 바로 태그입니다. 그리고 이 태그를 잘 검색을 하면 제가 재미가 본 것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서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이 태그든지 뭐든지 잘 해놓으면
검색 기능을 할 때 에버노트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필기한 글씨도요, 그리고 사진에다가 기입해 놓은 메모까지도 다 검색이 됩니다. 굉장히 친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화면을 보시면 제가 스마트라고 영어로 검색어를 집어넣는데 제가 노트로 펜에다가 쓴 스마트라는 글씨를 노랗게 언더라인이 되어 있죠. 이게 지금 검색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에버노트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충실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한 곳에 모으라, 작은 분류부터 시작하라, 태그를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적으로 활용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협업을 하지요. 한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과 같이 할 때 저는 공유 노트북 기능이 있는데 그거보다 편리한 기능은 무엇이냐면 교회 이름으로 아예 에버노트 계정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부서별로 노트북을 만들든지 스택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사람 이름으로 해놓든지. 프리미엄 서비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노트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노트가 변경이 되면 변경된 노트가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서 예전에 어떤 노트를 내가 파일링 했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과정들을 추적해 갈 수 있습니다. 함께 목회할 때에 그냥 아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방을 하시지요. 신방을 하시면 노트 한 권에다가 그냥 다 쓰십시오. 신방한 내용들을. 그리고 오셔서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자동으로 에버노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그를 신방한 그 가정의 이름을 쓰십시오. 나중에 그 사람 이름만 치면 신방한 그 사람에 대한 신방 기록이 쫙 리스트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 스스로가 에버노트를 통해서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자유하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충실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기회를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실 터인데에 에버노트는 저에게 그런 지혜를 그리고 힘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도 저와 같은 그런 행운이 에버노트를 쓰면서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